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이 12월 1일 지난 6일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까지 계속해서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이 후보자 또는 참모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지난 6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을 때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으로 활동했던 김남준 전 대변인이 어제 전격 기소됐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였던 경쟁 후보 윤영선 후보에 대해서 했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입니다. 자, 인천지검이 이처럼 이재명의 입을 전격 기소한 데 이어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분양 화천대유의 추가이익 3,130억 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자고 일어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눈덩이처럼 터집니다. 이번에 3,130억 원의 이 추가 이익 논란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했던 발언들과는 너무나도 배치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화천대유, 그러니까 이 민간 사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거의 요소에서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배임을 한 겁니다. 성남 시민들을 배신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민주당은 이제 오늘 박영선 전 장관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깨고 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행렬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이 배임죄로 이재명을 소환할지도 모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후보 캠프에 대변인이 있다는 것도 참 그렇고, 아무튼 이재명의 입이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했다면 사실은 이재명이 정치적, 도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검찰이 지난 6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을 기소했습니다. 김 부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대변인으로 함께한 최측근, 자,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불리는데 이렇게 기소됐습니다. 지금 정진상, 김용에 이어서 이제 최측근 중 또 한 명인 김남준 부실장까지 기소되면서 민주당은 지금 쑥대밭처럼 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 김 부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이 거짓 정보를 토대로 윤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입니다. 자, 이 김 부실장은 지난 5월 23일 윤 후보가 스스로 25년 계양 사람이라고 하더니 실상은 21일만 거주했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일인 5월 2일에 서울 양천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취지였습니다. 김 부실장은 논평에서 지난 5월 2일에야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윤 후보는 25년 계양 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건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 김 부실장은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이 무연고, 사실 이 윤영선 후보를 보고 계양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재명이 인천 계양으로 날라온 게 언제입니까? 참으로 낯두꺼운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지금 김 부실장,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대변인에 발탁된 이후 경기도 언론비서관 등을 거쳤습니다.
성남라인 3인방으로도 분류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재명에게는 도덕적으로는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이 3,130억 원의 추가 이익 논란입니다. 자, 지금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대장동 의혹, 사실 몸통이 누굽니까? 그런데 이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이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독점, 서판교 터널 계획 늑장 공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축소, 성남시의 정책 결정 과정 곳곳에서 화천대유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관여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재명 대표를 내년 초쯤 소환하는 방안을 검찰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와 3부 이 어미준 부장검사와 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에 대해 화천대유가 독점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된 과정 등에 배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뭐 이거 3,130억 원의 분양 수익 말고도 이미 그전에 수천억 원을 지금 챙겨가지고 그중 뭐 1,208억 원이 뭐 얼마다, 뭐 700억 원이 지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추가로 3,130원의 분양 독점 분양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배임일까요? 아무튼 이재명의 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3,130억 원이 꼭 풀렸습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언제까지 버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